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랑 빅테크에 피바람이 불고 있죠. 뭐 진짜 역대급 하락을 선보였어요. 자, 이렇게 된 원인에는 트럼프의 폭탄 발언과 이제는 소형주로 거대한 자금이 이동할 거라는 썰까지. 오늘은 트럼프 2.0 이후의 시장과 빅테크와 중소형 주식인 러셀 2000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가 대략 2.5% 빠졌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보시면 정말 상황이 안 좋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6%, 브로드컴 마이너스 8%, AMD는 10%.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심지어는 ASML이라는 반도체 원탑 장비주는 마이너스 12% 빠졌어요. 다들 아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아니 이거 어디다 쓰냐?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정밀하게 새겨놓는 기술력 압도적인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감히 따라할 수도 없을 만큼 정밀한 기술력으로 하이 NA EUV라는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대당 4천억에서 5천억 사이고 1년에 10대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기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미세공정이라고 하는 3나노, 2나노 이런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 NA EUV를 공급하는 업체는 전 세계에 딱 하나 ASML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 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왜 마이너스 10% 떨어졌냐? 그건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실적이 개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폭락하냐? 다른 반도체는 왜 같이 떨어지는 거냐? 라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진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자신이 없달까? 반도체 장비의 특성상 반도체 업계 사이클을 아주 크게 탑니다. 그런데 이 ASML이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했다? 그러면 전방 산업, 그러니까 ASML의 장비를 받는 TSMC, 거기다가 TSMC의 제조를 맡기는 엔비디아 모두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 바이든이 한 대 툭 쳤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나 ASML 같은 장비 회사들한테 야 너희 장비 중국에 팔지 마. 그런데 여러분 ASML 같은 경우 사실 중국향 매출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중국 대리기 포스트 시즌 간다? 와 이거는 이제 미국 반도체 업체들한테 매출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향 매출이 큰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아마 비상 걸렸을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좀 짜증나는데 트럼프의 한마디가 또 쐐기를 박습니다.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하다. 우리는 그들의 보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대만이 방위비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분담금을 내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어쨌건 미국 정부와 트럼프의 발언 덕에 지금 반도체주들은 2020년 이래 거의 최악의 하락을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와 트럼프의 발언,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발언, 심지어 이거보다 더 심각한 발언도 매번 있어왔고 트럼프의 행보는 오히려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국은 절대 TSMC가 중국에 넘어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는 특유의 뻥카로 추후에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과연 미국 정부가 규제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겠지만 결국 미국도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미국은 사실 좌파우파 할 거 없이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 반도체 기업들, 이 기업들 절대 망하게 안 둘 겁니다. 결론을 내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AI 매출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게 거품이다라는 썰도 있고 비판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모멘텀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요. 라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마침 또 TSMC 실적 발표가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부터 20.82 빌리언 달러로 예측치보다 약간 높은 모습이고 그로스 마진이나 오퍼레이팅 마진, 이익률마저도 가이던스를 넘어섰어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면 섭한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마저 상당히 좋은 수치, 전 분기 대비 거의 10% 이상 성장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지금 시장의 반응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대략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다들 최근에 이 사진 보셨을 겁니다. 연설 중 총알이 날아오는 걸 피하고 주먹을 지켜 세우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이야, 이거 뭐 다시 봐도 사진이 장난 아니죠. 이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 선거 11월입니다만은 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트럼프 2.0,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월가에서 커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올해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니 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형 빼고 다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 보시면은 9월에 금리 인하의 확률 93%거든요. 올해 많게는 금리 인하 3번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형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제 바이든이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고, 어쨌든 자신의 당선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웃긴 일이긴 해요. 사실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순식간에 파월 영감 0.5씩 내려라고 말할 그 정도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최근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빅테크가 폭락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떨어지냐? 자, 빅테크에서 빠진 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중소형주의 모임인 러셀 2000의 움직임인데 보시면은 5일 동안 무려 11%를 넘게 올렸어요. 이게 개별주가 아닌 지수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또 누가 과장하네 라고 말하실까봐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셀 2000이 1978년 이래로 가장 많은 상승 변동성을 보여줬다 이 말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빅테크에 있는 자금이 러셀 2000 중소형주로 엄청나게 쏠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야 그럼 빅테크 어떡하냐? 지금 자금 빼서 러셀로 옮겨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러셀 2000이 빅테크와의 비교를 해서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역대 최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와 빅테크의 차이가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키 맞추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 거고요. 실제로 UBS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장이 하루 동안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큰 폭의 순환매를 경험했을 때 그 추세는 다음 4주 동안 지속된다. 아니 그럼 빅테크 팔고 잡주 사라는 거냐? 자, 여기에 제 의견을 살짝 첨언하자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월가에 재미있는 전망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매그니피선트 7. 자, 요거 빅테크죠. 빅테크의 어닝은 둔화하는데 나머지 493개, 요건 S&P 기업의 나머지 493개를 말하는 건데 이 어닝은 이제서야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S&P 나머지 기업들을 사라는 그런 추측인 거죠. 물론 실제로 어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돈이 빅테크에 빠져서 금융,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로 돈이 돈다는 말이겠죠. 특히 소형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소형주 입장에서 자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거고 시중에 유동성이 돌면서 숨통이 더 트이게 된다는 말이니까 소형주들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거든요. 자, 금리가 낮아지면 사실 소형주들이 가기가 더 좋은 환경인 거는 맞습니다. 뭐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러셀 2000 대비 나스닥의 상대 성과를 보시면 나스닥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보여요. 중간에 있는 0이 금리 인하의 시작인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나스닥이 한 1.05 정도로 아웃 퍼포먼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 A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제 순이익을 내는 회사는 크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중소형 기업들은 아마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맨 끝단에 있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3사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들은 안 해도 돼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금광에 가서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금광 앞에서 곡괭이를 팔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실적 발표 때도 클라우드 3사의 클라우드 영업이익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엔 웰스퍼고가 말한 것처럼 순환매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금리가 너무 높고 실적 역시 중소형주가 돌아서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오히려 압도적인 데이터와 AI를 해자로 내세운 빅테크들이 더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의견 어떠하신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